중국발 충격에 세계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주 중국 증시 폭락과 북한 핵실험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1900선이 무너진 채 이번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이 중국발 쇼크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저가 항공의 안전 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의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부터 안전 분야, 항공 분야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1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발 쇼크. 미국의 금리 인상을 제칠 정도로 세계 증시 원톱 리스크로 떠올랐는데요. 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까요? 우선 이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 둔화가 이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그 경제 관계가 우리나라 특히 수출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의 한 26%를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받고 또 우리나라 이것이 금융시장에 연결되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연초부터 이 중국 증시가 급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다들 불안해하는데요. 자, 이 위안화 절하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꼽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위안화 환율이 이제 위안 달러 환율이 이제 이렇게 쭉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이제 약세가 되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 평가절하되면은 우리나라 원화도 따라서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지난해 8월에도 이 중국이 성장률 7%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일찌감치 나오면서 상당히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 중국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야 증시가 좀 안정화될 걸로 보십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중국이 증시에 그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주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난 8월에는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 주가를 부양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이 이제 확실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사실이 이 중국의 그 버블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시에 개입한다 그러더라도 이것을 막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심각하네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 부양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자, 이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환율 중요한데요. 이 계속되는 중국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우선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내수를 부양해서 성장을 한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통해서만이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중국의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면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따라서 평가절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여기에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는 속도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빨라질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원화 약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선 이상으로 아. 유지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환율은 더 지금 악화될 걸로 보셨는데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 중국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고려해서 미국이 금리를 높인다면은 미국이 금리를 빨리 높였을 때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늦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은 미국 국내 경제를 우선해서 금리 정책을 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일자리 증가율이 예상보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 조금 속도가 빨라지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분석해 주신 대로요.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증시 변동이 우리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돼버렸는데요. 이 무엇보다 걱정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하는 점인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증시가 그 주가가 하락하고 또 성장률이 더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면 우리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소하면서 우리 경기가 또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본을 일찍 빼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이 자본 유출이고 이것 때문에 다시 외환 위기와 같은 위기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지금 외환 보유고가 3조 3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것이 한 1년 새에 한 4조 달러 가지고 있던 한 7천억 달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도 외환 위기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본 유출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뭐 중국발 불안감 악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엔 또 북한 핵실험도 있지 않았습니까? 국내외적인 불안 요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 증시의 1월 효과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원래 1월이 되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주식을 그 연말에 주식을 정리했다가 1월 달에 다시 사니까 주가 오르는 1월 효과가 나타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주가가 자꾸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월 효과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지금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 정세도 굉장히 불안해서 유가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잘 불확실하고요. 또 중국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북한 핵실험 문제도 또 국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외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경제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저 원화가치 하락 예상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당국이 금융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 대책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기가 너무 침체되는 걸 막고 또 자본의 유출을 줄이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환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수출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은 네. 너무 빨리 높아지면 이제 돈이 갑자기 확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환율을 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만약 이런 자본 유출에 대비해서 외화 유동성을 좀 확보하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고 또 필요할 때는 이제 금리를 또 높이는 이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금융회사라든지 기업의 그 부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계 기업에 대한 어떤 부채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결국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